오늘도 탐험에 나선 두 남자.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지금 잡혔어요, 참외 앞에 있거든요. 지금 계속 안 도망가고 앉아있는 걸 볼 때 지금 새를 잡은 것 같아요. 참매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 만경강은 이런 귀한 생명들의 터전입니다. 야생동물이 있는 곳이라면 산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다. 물속까지 마다앉는 두 사람. 이야, 와. 환경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천변이 생명들이 해적할 가장 마지막 공간이 아닌가. 지난 5년 동안 매일같이 만경강의 생태를 기록해온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민철 씨와 성훈 씨. 입는 것도 이르네요, 이거. 특별한 작업이 있답니다. 돔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치고 싶어요. 동그랗게요? 사각지게 해야지 더 좋죠. 접근하기 힘든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위장막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사각껴가지고. 위장막 설치를 두고 말씨름부터 벌이는 두 사람. 데 말이? 됐죠? 됐다. 뭐가 저는 사각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하시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 양이 안 차니까.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완성된 위장막. 오늘 만날 주인공은 천연기념물 제32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수리부엉입니다. 수리부엉이 한 쌍이 작년에 이어 올 겨울도 이곳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수리부엉이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번식을 했었거든요. 이곳의 새끼들이 커서 독립을 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 완주 지역에서 이곳이 가장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을 만나자면 늘 기다림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도 3년째 생태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성훈 씨. 위장 틴트에서 찍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직접. 와우. 수달의 경쟁자인 삭도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새끼 2마리의 성장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번식지를 찾곤 하는 수리부엉이는 보통 2~3개의 알을 낳아 부화시킨 다음 50일가량 애지중지 키워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부엉이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둥지를 튼 앞대산에 공사 계획이 잡힌 겁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 앞대산 옆으로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것. 성훈 씨는 인터넷으로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수리부엉이 가족이 서식하는 이곳에 측량 기사가 찾아오고 있네요. 하천 공사 계획에 들어간 걸까요? 데크 공사와 제방 확장 공사까지 진행된다면 결국 수리부엉이 부부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어 국토관리청에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전했는데요. 국토관리청 담당자와 국회의원이 방문한 현장에 성훈 씨도 동행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공사에 들어가면 좀 시끄러울 거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네, 얘네들이 계속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위장이 진짜 이거 네. 잘 되는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특별하게 보호를 그렇죠. 하게끔 네. 하고 예. 한 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네. 그러려면 이제 이게 만약에 데크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보호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겠네요. 그 결과 공사는 다행히 취소됐고 수리부엉이 가족은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 생명이 우리 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다는 성훈 씨. 자연은 많은 걸 품고 있습니다. 완주의 작은 샘에서 시작해 새만금까지 약 80km에 이르는 만경강. 성훈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만경강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의 생명 하나하나에 애착이 갑니다. 만경강의 겨울은 철새들의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를 비롯해 다양한 새들이 이곳을 찾죠. 그래서 생태 크리에이터 성훈 씨에게 만경강은 별천지나 다름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곳에서도 놀기도 하고 하니까 이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궁금한 거에서 끝났어요. 그 궁금했던 걸 그때는 못하고 이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서툰 성훈 씨에게 늘 발이 되어주는 아버지.
두 사람은 3년간 만경강 곳곳을 함께 누볐는데요. 종종 익숙한 곳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할 때도 많답니다. 어마어마하다. 사람 팔뚝보다 큰 잉어의 사체. 아무래도 수달 녀석의 소행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주둥이 쪽하고. 그렇지. 오늘은 아버지 민철 씨가 아들 성훈 씨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날. 족대질부터 시범을 보입니다. 반대로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붕어 돌붕어라고 하거든. 간단하게 생겼잖아. 이 지역에서 이런 것 고기 보고는 불무태기. 불무태기가 이거예요? 피레미. 그리고 수컷은 붉어. 겨울에는 이 갈대 주변에 그 빨리 수온이 올라가거든. 은신하기도 좋고 천적들한테 피하기도 좋으니까 갈대 속에 얘들이 많이 은신해 있어. 근데 이런 데를 포인트로 잡는 거죠. 이런 장면을 놓칠 리 없는 두 사람. 아버지 민철 씨가 카메라부터 챙깁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뒤쪽으로 이 카메라 단 카메라 방향으로 애들이 오케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갈대들이 좀 보이시죠? 이런 그 수변부 아래에 그 숨어 있는 물고기들이 많거든요. 평생 민물에서만 사는 다묵장어와 한국 고유종 퉁사리까지 둘 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보기 힘들어진 녀석들입니다. 생태 크리에이터 아들리를 돕다 보니 카메라 감독에서 연출까지 1인 2역을 하게 됐다는 아버지 민철 씨. 이게 드러머리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꼭 뱀 같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는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혐오감 때문에 못 먹죠. 그리고 틈 속으로 잘 들어가다 보니까 논이나 밭에 있는 뚝들을 파고 들어가서 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물고기거든요. 움직이지 말고. 우리 나이 때는 다 그렇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뭐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죠. 눈앞에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뭐 새를 찢는다고 자꾸 못을 저기 카메라를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집에 와서 이제 화면을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 하는 뭐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내 말은 뭐냐면 이 밑에 아쉽다. 촬영한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건 성훈 씨 담당이지만 언젠가부터 함께한 아버지와 의견을 나누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새침 떠는 같이 이렇게 웅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야지. 얘도 바라보고 있고 순놈이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 있지 똑같이. 항상 늘상 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만경강 부자의 자연 탐구 생활이죠. 그렇다고 만사 제쳐두고 탐구 생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민철 씨의 본업은 생강 농사.
올해로 3년 차입니다. 땅속 8m 깊이의 토굴에 지난해 수확한 생강을 보관 중인데요. 완주에서 볼 수 있는 천연 저온 창고. 보통 이 지역의 지하수가 한 13도에서 14도 나가거든요. 이제 그 지하수 온도 맞게 지금 이 토굴 속의 온도가 그 정도 돼요. 이 생강이 가장 그 보관에 적당한 온도가 그 온도라고 그래요. 자, 이제 땡겨. 생태 크리에이터인 아들과 농부인 아버지.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아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서 사범대를 선택을 해서 간 건데 딱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동물을 관찰하고 이런 쪽인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것 가지고 먹고 살겠냐. 취미생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관심이 여기에만 있으니까 귀에 들어오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반복해서 계속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오늘은 만경강도 아닌 생강 작업장도 아닌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A4 용지를 한 장씩 프린트해서 색칠하고 이어붙여 3개월 만에 완성한 만경강의 옛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만경강의 100년 전 지도랍니다. 이제 우연히 그 지적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100년 전에 만경강의 모습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복사해서 이어붙여서 색칠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꾸불꾸불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변에 모래가 가득한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강의 모습인데 굉장히 많은 변화와 함께 그 강의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면서 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해온 아버지 민철 씨. 모래 이게 길이 쭉 있었거든요. 70년 내만 하더라도 요 지금 큰 하천 옆에는 다 모래밭이었어요. 물고기도 잡고 어른들끼리 물안경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잠수도 하고 막 쏘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환경 자체가 틀려졌어요. 모래밭이었던 것이 다 갈대로 바뀌었고. 옛 풍경을 잃어버린 만경강. 물길의 변화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물길이 두 개나 있잖아. 이게 지금 하나로 다 합쳐진 거야, 이렇게. 그렇지. 하나로 합쳐졌지. 그래서 여기를 신천포라고 한 거예요. 새로 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서. 왜 갑자기 천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두 개였던 천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더 많은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볼을 쌓아 농지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나를 없인 거야, 천을. 예부터 호남의 대표 곡창지대로 불렸던 만경평야. 구불구불하던 물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기대 살던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만경강의 변화를 뛰어넘는 또 다른 생태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온 두 사람. 있어. 야, 동면 중인 황소개구리입니다, 이게. 좀 어린 개체죠. 1971년에 들어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를 뒤흔들었던 생태 교란종. 어린 황소개구리인데요. 다 자라면은 사람 손바닥보다 더 크지만 지금 이건 아직 어린 개체예요. 작년에 이곳에 있던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되게 커서 지금 개구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습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황소개구리 올챙입니다. 와, 진짜 많다. 와, 그냥 이거는 요령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뜰망으로 퍼기만 해도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한 번에. 와. 보이시죠?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거 충격적이에요. 토종개구리 올챙이보다 훨씬 큰 황소개구리 올챙입니다.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낳는 알은 무려 1만 개 이상. 그러니 올챙이가 개구리로 크기 전에 퇴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 세볼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개구리를 닭들이 잘 먹었거든. 오리 같은 것이. 올챙이만 먹은 게 아니라 개구리도 먹었던 거잖아요. 개구리까지도 잘 잡아먹었어. 근데 이렇게 가둔 닭이라 잘 먹을지 모르겠네. 처음에 닭이 관심을 보이지만 먹진 않습니다. 올챙이 피부에 역겨운 점액 때문인데요. 오리는 개의치 않고 잘 먹네요. 오리는 덥석 삼켜버리고 지금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닭이 이 껍질을 뚫지를 못하는가 봐. 그래서 못 먹는 것 같아. 야, 이걸로 사료로 활용해도 그렇죠. 참 좋을 것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갈거나 해서 사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 같아. 만경강 생태를 괴롭히는 외래종이 또 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성훈 씨가 처음 발견했다는데요. 지금도 통발로 채집해 지속적으로 관찰 중입니다. 만경강 일대에서 미국 가재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상업용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들여왔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천이나 아니면은 뭐 저수지 주변에 방류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가재는 호남 평야를 흐르는 만경강과 우리나라 4대 강 중 하나인 영산강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국립생태원은 밝혔습니다. 15cm 정도 되는 크기에 불그스레한 색깔. 유럽에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됐으며 붉은 가재라고도 불리는 미국 가재. 다 자란 미국 가재의 크기는 15cm 정도로 토종 가재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주로 강이나 저수지, 논에 서식하며 커다란 집게로 굴을 파서 둑을 망가뜨리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이어집니다. 물고기들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재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물곰팡이 균을 복용하고 있는 미국 가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가재가 이곳에 있다면 이 주변에 있는 그 토종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종 가재들한테 그 병을 전파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전멸이죠. 그래도 뭐 이 지역 분들 다 지어주시고. 게다가 기후나 수질에 관계없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높은 생존력과 강한 육식성으로 토종 생물의 터전도 빼앗고 있습니다. 많았지. 옛날에는 민물새우도 많고 고기도 많고 많았지. 이게. 이런 망을 넣잖아. 그러면 망 안에 어떤 데는 한 마리, 두 마리씩 들어가 있어. 미국 가재.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은 국내 종이 여기 이 안에 뭐 들어오질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민물새우도 없어졌어. 많았었는데 여기가. 현재까지 두 사람이 찾은 미국 가재 서식지는 4곳. 설마 이런 곳에 있을까 싶은 곳에서도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미국 가재. 직접 세봤습니다. 이처럼 산란한 가재가 주변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본격적으로 개체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0~300개 정도 알을 품더라고요. 근데 한 200개 정도 품는다고 해도 한 마리가 그럼 10마리면 이게 얼마예요? 2,000마리일 거 아니에요.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것을 잡는 것 외에는 딱히 별도의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계속 외래 종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퇴치해서 어떻게 보면 이 토종 생태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쓸 생각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 성훈 씨가 급히 만경강 옆 앞대산을 찾았습니다. 성훈 씨의 생각이 맞다면 지금쯤 수리부엉이는 알을 낳아 한창 품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먼 곳에서 조심스레 살피는 성훈 씨.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주변 경계는 수컷의 몫입니다. 야, 원래 야행성인데 이렇게 낮에도 어디 가지도 않고 딱 이제 계속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암컷 수리부엉이가 진짜 참 대단하네요. 잠도 안 자고. 모성은 어떤 혹한도 이겨내는 법이죠. 작년에도 그랬듯 올해도 이 수리부엉이 부부는 무사히 새 생명을 탄생시켜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만경강 근처에 작은 산을 찾았습니다. 멀리까지 갈 거 없어. 다 이게 나무잖아. 이런 거 다 뒤다가. 발자국 있어, 발자국. 이젠 눈에 찍힌 발자국만 봐도 어떤 동물인지 척척 찾아내는 두 사람. 삭 발자국인 것 같아. 삭 발자국이 좀 작지만 눈 위에 지나가면 그게 녹으면서 커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삭 발자국인 것 같아요. 이게 쭉 길게 있는데 뭐 이 길 따라서 한번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이게 삭이면 크기가 볼 때 무지 큰 삭인데
이렇게 큰 삭이 있을까? 아닐 것 같아. 위에 올라가고 무기지 말고 얼른 가보게. 위에 올라오면 알 거 아니야. 진짜 사기라니까. 끝끝내 우기네. 개발자국이다 개. 자연과 마주할 때 느끼는 작은 행복. 저기 집밥구리예요, 집밥구리. 집밥구리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산새들 있죠. 뭐 박새라든지 참새라든지 그런 새들이 집밥구리 가까이 안 가요. 천적들이 집밥구리가 크게 울음소리를 내면 알잖아요, 위치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저는 소리가 발달했나 봐요. 듣는 소리가. 아빠는 그냥 그 새소리가 그게 그거 같아.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이 산에서 많은 야생동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민 녀석은 노랑 목도리 담비입니다. 보통 2~3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며 사냥하죠.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새들어 사는 하늘 다람쥐도 보입니다. 담비와 함께 숲의 최고 포식자 중 하나인 삭. 주로 밤에 활동하는 수달도 보입니다. 야행성인 수달을 대낮에, 그것도 눈앞에서 바로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달 서식지를 훤히 꿰고 있는 성훈 씨. 이 시간대 되면 수달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쳐가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지금 그 모습을 찍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곳 수달들은 붕어를 잘 안 먹거든요.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빠가사리라고 하죠. 그 동자기 같은 그런 맛있는 물고기를 사냥을 합니다. 좋다. 있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유선형 체형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가속 페달과 같은 물갈퀴까지. 녀석은 사냥꾼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셈이죠. 수달의 주식은 물고기. 그것도 약 20cm 이상의 큰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데요. 하루 1kg은 먹는 대식가들입니다. 처음 수달을 본 순간은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도 수달이 그래서 살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저 상류와 하류 일대까지 많은 수의 그 수달들이 그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훈 씨가 많은 수달의 서식을 알 수 있었던 건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똥인데요. 지금 수달 똥 흔적들이 보니까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 남긴 똥엔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 먹은 물고기는 뭐 꺽지나 아니면 뭐 쏘가리 아니면 동작에 그런 거를 잡아먹고 있는 흔적으로 보여요. 작년에 이제 새끼 2마리와 이제 엄마 수달이 이제 이곳에서 나와서 이 보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 오가는 모습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 단순히 새끼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끼들이 장성해서도 이제 이곳을 오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처에 있어도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겠죠. 올해 만난 어미와 새끼 3마리 수달 가족도 그랬습니다. 새끼 수달의 육아는 엄마의 몫입니다. 그래서 새끼 수달은 엄마에게 껌딱지일 수밖에 없죠. 해마다 이곳 만경강 상류에서 수달을 발견하고 있다는 성훈 씨. 만경강은 겨울에도 강 수면의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아 수달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랍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내년엔 어떤 수달 가족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성훈 씨가 만경강을 찾았습니다. 벌써 5년째 매일같이 걷는 만경강이지만 하루도 같은 풍경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나그네 새 알락해오라기가 있고요. 들칠면조라고도 불리는 느시도 인사를 건넵니다. 갈대 사이에 숨어 쉬고 있는 녀석은 흰 눈썹 뜸부기. 보기 드문 귀한 철새죠. 그리고 새매까지. 이처럼 길이 있어도 만경강에서 차를 타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성훈 씨. 만경강에 이렇게 그 다양한 그 동물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곳에도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키고 가꿔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생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만경강. 성훈 씨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데요. 생태에 관심 있는 또래 청년들과 물고기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어디쯤이냐에 따라 물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따라 어종도 제각각이죠. 돌고기라고 그 강 상류에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돌틈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돌고기라는 이름이 붙었죠.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름이 뭐 어떤 이게 원래 주둥이가 돼지랑 닮아가지고 돈고기였다가 그 돌로 바뀐 거예요? 네, 돌로 바뀐. 배우며 교류하는 사이 제법 다양한 물고기를 확인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쉬리입니다. 이 참전개라고 부르지 않고 기름전개라고 부르거든요. 한 하천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에서 다양한 생물종이 잡힌다는 얘기는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이 잡히는 곳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복원해 나갈 필요성이 충분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모니터링이 좀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작은 실천. 생태라는 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는 새들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생태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좀 나이는 어리지만 좀 스승과도 같은 분이죠. 이번엔 성훈 씨가 알려줄 차례. 초보 생태 탐사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맨날 이렇게 험한 길을 다니시나요? 진자리보다는 이런 데가 더 익숙해요, 저한테. 성훈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만경강의 다양한 생태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호사비오리가 오늘 탐사의 주인공.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종입니다. 이름처럼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호사비오리는 마치 고급 비단 옷을 걸친 듯 머리에 긴 댕기까지 완벽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호사비오리에게 마음을 뺏긴 친구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날라온 애들이죠? 항상 왔던 지역에 새들이 다시 오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사비오리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동안 안 보이다가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만 좀 이례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봤는데 똑같은 장소로 얘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먼저 관찰했기에 알려줄 수 있었던 사실들. 수컷과 암컷이 함께 다니며 수심이 얕은 여울에서의 사냥을 좋아하는 호사비오리는 워낙만큼이나 부부애가 돈독하기로도 유명합니다. 호사비오리 부부가 있는 영역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늬도 댕기도 없는 비오리도 있는데요. 평온을 깨는 갑작스런 호사비오리의 공격. 다른 오리보다 조심스러움이 지나쳐 항상 눈치를 살피는 예민쟁이, 까칠쟁이 성격 때문이랍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경험한 오늘. 이들의 탐사 일지도 생생하게 채워지겠죠. 추위가 한풀 꺾이던 2월 중순.
그 혹독한 날씨를 견디고 수리부엉이 부부는 무사히 알을 부화할 수 있었을까요? 겨울 내내 둥지를 떠나지 않았던 수컷 수리부엉이. 아, 새 생명이 태어났군요. 태어난 새끼는 2주 후에 눈을 뜰 수 있어 어미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데요. 오, 쳐다봐줘. 막내까지 올해는 수리부엉이 5가족이 완성됐습니다. 눈도 못 떴지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꿈틀대는 새끼들. 몇 달 뒤면 이 털북숭이 새끼들이 성장하여 그들만의 삶을 이어가겠지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풍경들. 얘들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동안은 그런 어떤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아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아 얘들도 좀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양한 생명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로 인해서 배운 것 같아요. 한편은 스승이고 옆에서 또 많이 이것저것 또 설명해주면 또 자력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아버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스승과 같은 분이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탐조도 하고 또 주변에 그 살아가는 그 동물을 같이 보기도 하고 네. 이런 게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계속되는 만경강 부자의 자연 탐구 생활. 그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집니다.